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과 댓글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항상 인트로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테슬라의 상승세 어디까지 지속될까에 대해서 분석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소름 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영상의 후반부쯤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천천히 보시다가 제가 왜 소름이 돋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종가 기준 574달러로 올타임 하이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나스닥이 0.5% 오른 것에 비해 테슬라는 3.4%가량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P 500 편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 마감 후에 갑자기 기사가 발표되었고 장외 시간에서 엄청난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스타로 통해 속보로 전달드렸습니다. 11월 17일의 종가를 보면 451달러이고 11월 25일의 종가를 보면 574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구해보면 S&P 500 편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약 27%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 발표 한 달 이전에 알려주어서 편입 발표일까지 얼마나 뚫고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항상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기쁘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테슬라 주식을 무조건 매수해야만 하는 인덱스 펀드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비중을 매수해야 되다 보니 어떻게 매수해야 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약 8등 정도 되는 사이즈였는데 엄청난 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5등이나 6등 정도의 큰 사이즈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처음 발표했을 때 프리포마에는 1% 정도의 비중으로 테슬라가 편입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가 상승으로 인해 약 1.3%의 비중을 매수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의 비중을 확대하고 목표 주가를 점점 올리고 있는데 편입 때까지 얼마나 치솟을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대략 9,500대가량 테슬라 차량의 리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델 X와 모델 Y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행한 문서로 NHTS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NHTSA에서 테슬라에게 보낸 문서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생산된 모델 X에 한해서 관련된 리콜 리포트입니다. 리콜된 차량의 수가 9,136대인데 이 중에서 결함으로 보고 있는 수치는 약 10%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900대 정도가 수리를 정말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차량도 모두 점검은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NHTSA가 말한 결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차량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알지 못해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차량을 조립할 때 마감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붕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지붕이 날아가게 되면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부상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실까봐 간략하게 영상으로 첨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테슬라 차량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무언가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접착 불량으로 인해 날아가는 지붕입니다. 아무래도 마감 작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틈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 조금씩 밖에 소음이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지붕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차량을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정말 조용히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뭐 새가 있다고 하면은 새가 우는 게 노래 부르는 게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상하다. 나 분명 창문 닫았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로 시작이 되다가 신호등에 차량이 정차해 있어서 잠시 목 운동하려고 하늘을 봤는데 지붕이 좀 떠 있네. 왜 간격이 벌어져 있지? 잠시 3초 동안 정적이 흐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자꾸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모델 Y의 경우는 2020년형으로 401대가량 리콜하였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스티어링의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운전자가 차량을 조종하는데 자신의 의지대로 차량이 잘 안 움직일 확률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 간에 아무래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테슬라의 차량들이 리콜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먼저 드는 생각이 당연히 내 주식 어떻게 해야지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리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리콜한다는 것은 운전 중에 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러한 조치들이 내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글에서 한번 USA 카 리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차량 제조사들이 나옵니다. GM은 6만 8천 대를 리콜했고 볼보는 5만 4천 대의 차량을 리콜하였습니다. 그 두 개의 회사를 보면은 차량 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9,500대밖에 리콜 안 했는데 쟤네는 엄청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애초에 생산되는 차량의 수치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리콜되는 숫자도 규모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리콜되는 차량의 수치만 보지 마시고 미국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되게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도 리콜이 발생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아직 외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에 컨슈머 리포트의 조사에 따르면 모델 Y는 자체 하드웨어와 페인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이러한 제조 능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노하우가 생겨야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 모델 연도를 다루는 이 설문에서 30만 대 이상의 차량 소유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신뢰성 등급은 소비자로부터 도로 테스트 성능, 소유자 만족도 조사 결과, 차량의 주요 안전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충돌 테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어떻게 느끼냐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준은 현재 바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페인트나 마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다음 조사에서는 미드나 탑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베타 5 버전으로 추정되는 FSD가 이번 주 수요일에 릴리즈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은 2020.44.15.3입니다. 기사상으로는 FSD 베타 5 버전이라고 나와 있긴 하나 실제로 이게 맞는지는 100% 제가 장담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해당 버전은 릴리즈 된 것은 맞지만 릴리즈에 대한 노치는 아직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영상은 지금 보고 계시는 쿡 형님의 소스를 퍼온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로 트위터 팔로우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김에 본문 내용에 있는 제 인스타도 같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SD 베타 5 버전에 대해서 총평하기를 이전 버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좀 나아진 게 있다면 자신이 테스트한 곳의 분기점에서 이전보다 더 수월하게 처리되었고 확실히 비보호 신호등에서 머뭇거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합니다. 이전 버전과 비슷하다곤 하지만 방금 말한 장점 두 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베타5로 추정되는 이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FSD 베타5의 소름 돋을 만한 장면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완성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맛보기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Stopped at the stop sign in the appropriate spot. Okay, it's not clear. It did see that. Nice job. There's no hole at the moment, and it's waiting. I would say it's doing a good job. Not yet. Okay, there's a nice hole here on the left and on the right if it proceeds. And it aggressively started and went all the way to the left lane. That was a very good job. That's exactly what I would expect. 사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물론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난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조금 긴장되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현재 정식 버전도 아닌 FSD 베타 5 버전임을 감안해 본다면 정식 버전인 FSD 버전이 나오면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거 영상 만들면서 오랜만에 소름 돋았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S&P 500에 편입이 되어서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FSD 기술은 그 누구도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요즘 조정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면 방금 맛보기로 보여드린 FSD 영상을 보시고 왜 테슬라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S&P 500 편입 이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약 30%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긴 시간 동안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S&P 500은 주가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우상향시켜주는 것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이 뭔지는 저번 영상을 잘 보셨다면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X와 모델 Y에 리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약 9,500대 가량의 리콜이 되었고 차량의 외관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큰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노하우가 생기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 서베이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이 하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이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테슬라의 소비자가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일론도 알고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FSD 베타 5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고편 보신 분들은 벌써 주말이 기다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